녹화 시작하고. 오늘 아침부터 별일이 많아가지고.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차함수라는 것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값이 막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 함수 값이 바뀌잖아. 그지? 이때 함수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때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의 범위를 구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함수 값 중에 제일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 뭘까를 알아보자. 이런 내용이야. 알았지? 어떤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너를 적당히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결정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자,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겠죠? 요즘 우리가 뭐라 불러? 꼭지점이라고 하죠. 자, 함수 값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어? y 값은 q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다. 자, 다시 한번. y는 ax제곱 더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잖아요. 근데 a도 양수고, 그럼 제곱하면 항상 양수니까 너는 계속 q보다는 큰 값을 가지겠죠. 네가 양수니까 q에다 양수를 더했다. q보다 큰 값. x가 p였을 때 네가 0이니까 q라는 값을 제일 작은 값으로 가지겠지. 다시 그래프를 봐도 y 값은 q가 제일 작고 나머지는 점점 값이 커지죠. 따라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x는 p에서, 자, y라는 함수는 또는 fx라는 함수는 x는 p에서 최소값 가장 작은 값 q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최대값은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값이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죠? 값이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린 최대값이 그냥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다. 알았죠? 최대값은 없다. 됐나요? 근데 이건 a가 양수였을 때고 a가 음수면 그래프는 이제 뒤집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p, q라는 꼭지점이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x제곱에 x-p의 제곱이 양수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계속 값이 작아지겠지? 이제 q보다는 작은 값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로 y는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y라는 함수 fx는 똑같이 꼭지점인 x는 p에서 최대값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번에는 최대값 q를 가진다, 또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최소는 역시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기겠네요. 맞죠? 어디서 생겨? 꼭지점에서 생겨. 맞지? 어디서 생겨? 꼭지점. 대칭축의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그 꼭지점에서 생겨.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꼭지점을 잘 이해해서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꼭지점이 중요하다. 되겠지? 엄청 포근하네. 또 따뜻하네. 줄여놔 볼까? 이거 그렇다 꺼버리면 또 너무 또 갑자기 꺼도 될라나? 자, 춥진 않지? 아, 그래? 그럼 꺼버리자 그냥. 나 좀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아주 쉬워요. 여기까지만 하면 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다야. 근데 그것만 나올 것 같으면 문제가 너무 이지하겠죠? 그래서 조금 다양한 유형들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 이제는 어려워지면 x의 범위가 주어질 때, 즉 책에는 x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로 주어질 때라고 되어 있죠.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또 생각해보자 라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면 x가 지금 책에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나왔는데 x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로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라가 되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가 다른 거, 뭐 계속해서 그려진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범위만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값은 언제 제일 크냐, 언제 제일 작으냐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 꼭지점이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어 원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꼭지점이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를 이렇게 포함한 거야. 이렇게 포함했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베타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겠고, 그지? 이거는 알파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겠죠? 그러니까 y의 범위는 일단 q가 제일 작은 건 맞아요. 근데 f 알파는 넘어갔고 f 베타보다, 즉 y는 q일 때가 최소. 너와 너 중에는 더 큰 게 너니까 네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즉 꼭지점을 포함했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소값인 건 가지고 꼭지점이 최소. 그 다음에 양 끝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양 끝의 값 중에, 근데 실제로는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제가 더 클 땐 쟤를, 얘가 더 클 땐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프가 이번에 만약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아, 이번에는 얘가 최소고 얘보다는 쟤가 최대구나.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축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친구가 더 큽니다. 보통 축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친구가 보통은 좀 더 커요. 더 작거나 더 커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대칭이잖아. 대칭성에 의해서 더 많이 떨어진 친구가 값이 좀 더 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계산해봐도 대입해보니까 얘가 더 크네요, 쟤가 더 크네요 해도 괜찮다는 거지. 되겠지? 역시나 포함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네가 P, Q인데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그려져 있다라고 치면 네가 최대인 건 맞고, 역시나 둘 중 더 작은 값을 최소로 본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포함할 때는 일단은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 또는 최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나머지 점 중에 하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데, 끝점 중에서 하나가 최대,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 맞지? 자, 근데 이번에는 요 세 가지는 뭐였어? x의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될 때였지.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꼭지점은 여기 있었는데, 알파는 여기 있고 베타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P, Q라는 꼭지점은 여기 있는데 알파, F 알파는 여기 있었고요. 베타, F 베타는 여기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 나면 네가 최소일 수가 없죠. 못 그리니까. 그래프는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 y 값이 제일 작은 건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되겠네? 그래프의 함수 값이 언제 제일 커? 너가 제일 크고 너가 제일 작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양 끝값이 곧 최소이자 최대가 되는 거예요. 양 끝에서.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위로 볼록인데 이번에 왼쪽에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 이번에도 알파가 최소고 베타가 최대는, 이거 무조건 알파가 최소, 베타가 최대? 뭐 그럴 리는 없죠. 만약에 주황색이었으면 네가 알파고 네가 베타였으면 여기만 그려지잖아. 이번엔 알파가 최대고 베타가 최소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외우는 게 아니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왼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네. 어떻게 판단한다고? 꼭지점이랑 알파, 베타의 값을 비교해보니까 꼭지점이 얘보다 더 작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하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게 기껏 아래로 볼록한 이게 답니다. 쓱 그려놓고 대칭축, 꼭지점 딱 찍어놓고 주어진 범위가 얘보다 더 클까 작을까 포함할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요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인데, 말은 이렇게 조금 정리해봤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실제로 해보면 내용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 자, 일단 예제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자, 최대 최소는 언제 생겨? 꼭지점에서 생겨. 아무 점에서나 생겨. No.
꼭지점에서 생겨. 일단 문제에서 따로 범위를 주지 않았으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제 1번 2차 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이때 pq는 쌤이 아까부터 쓰던 pq 꼭지점이랑 다른 의미다. 맞지? 그냥 개수야, 개수.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다. 그냥 6인가? 마이너스 6. 이게 무슨 소리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6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y는 최고차원 계수 2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2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y의 식이 되겠죠. 맞죠? 전개해주면 pq 그냥 알 수 있지 않겠나. 그지?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p는 4, q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2번은 뭘 물어보느냐? 우리한테 뭘 물어봤어? 너 이거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그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니? 라고 물어준 거야. 맞지? 자, 그럼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나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여기 뭐야? 1 더해주고 1 빼야 되겠죠? 뭐 이거 사실 중3 때부터 연습했던 거다. 그지? x-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k. 항상 그래프를 항상 그려봐. 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프랑 익숙해져야 돼. 저는 그래프 안 그리고 풀고 싶어요. 그래도 좋긴 하지만 수학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프와 친구가 돼야 돼. 익숙해져야 돼. 1 플러스 2분의 k가 최대잖아요. 맞죠? 문제에서 이 최대값이 4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을 구해주면 6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되겠지요? 아이고 잘못 써버려. 여기 다 있니? 그러니까 2번을 보시면 주어진 범위 1과 3 사이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의 최대가 4라고 했다면 최소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항상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항상 표준형 정리해주고 마이너스 2x가 되면 1 더하고 1 뺀다 더하기 k다. x-1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k다로 정리가 되었다면 뒤집자 하! 그러면 1 플러스 1, 2 플러스 k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데, 자, 항상 이렇게 쭉 그려놓고, 항상 2차 함수 하나 쭉 그려놓고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 확인해 줘야 돼. 1부터 3까지다. 그지? 그럼 여기다 색칠 딱 하고 1부터 3까지다. 그래서 좀 진하게 그리던지 아니면은 샤프로 할 거면 진하게 그리던지 아니면 펜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에서 최대값 오케이, 네가 최대인 건 맞고 3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겠네요.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대값 2 플러스 k가 4라고 했으니 우리는 k가 2임을 알았습니다. 최대값이 4니까 k는 2구나. 최소값은 뭐예요? f3이죠. 맞죠? x에 3 넣으면 되는데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됩니다. 저는 여기다 넣을게요. 2의 제곱에 2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 더하기 k도 2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최소값 되겠죠? 항상 그래프를 그리셔서 우리 그래프에 맞나? 미정계수, 모르는 문자인 k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해 줘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또 맞나? 이 2차 함수를 잘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언제 최대이고 언제 최소인지를 확인해 줘야겠다. 그지? 자, 예제 3번. 이제 예제 3번부터 슬슬 어려운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 중요한 유형이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자, 예제 1번은 좀 쉬웠어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었고, 맞죠? 예제 2번 또 주어진 범위가 있었고, 이게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모르는 문자가 있었더라도 이거 그냥 뒤에 더해진 정도였지. 1에서 최대 최소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럼 뭐 범위도 다 나와 있으니까 언제 최대구나, 언제 최소구나는 금방 알았죠. 근데 얘는 살짝 문제가 있어요. 0과 2 사이인 건 알겠는데 fx가 이렇게 a가 미정계수가 1차항의 계수에 있네. 그지? 이게 왜 문제인가? 잘 봐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ax.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더했다가 빼는 거 맞아요? 요까지 되겠어? 그럼 표준형으로 정리한 게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거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다. 맞나요, 하균씨?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a, a제곱 마이너스 a가 최대다라는 건 맞는데 0과 2 사이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a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단 알 수가 없죠.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2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중요한 건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거든. 만약에 문제에서 a가 2보다 큰댕 이랬으면 아 2가 여기 있구나, a가 0보다 작은 음수인데 하면 0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잖아. 내가 모르잖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해봐야 돼요. 자, 수학은 이제부터 슬슬 어려운 문제 낼 때 귀찮음을 반드시 동반해. 귀찮을 수밖에 없어. 어렵다. 물론 어렵지.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되고 생각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귀찮음도 엄청 크지. 아, 0과 2 사이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겠어? 꼭지점은 A에서 생기는 건데, 즉 최대값도 일반적으로는 A에서 생겨야 하는데 문제에서 최대값 2가 된다고 했는데 네가 최대일 수도 있지만 A가 0과 2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 자, 균아, A가 0보다 작았다고 합시다.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리세요. 항상 그려. 항상 그래프는 항상 그리는 거야. 쌤 오늘 4번 5번 다 그릴 겁니다. 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그리시고 익숙해지는 게 낫다. 자, 표현해 볼게. A가 0보다 작아요. 균아, 0이 A보다 큰 거 맞지? 2는 A보다 더 큰 거 맞지? 0보다 더 큰 거 맞죠? 0, F0에서부터 2, F2까지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 얼마 랬어? 너의 최대값은 2라고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지. 그지? F0이 2여야 되는 거 맞네요? 자, 균아, 그럼 F0이 2라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x에 0 넣으면 여기 넣어도 되지만 저기 넣으면 편하겠다. 그지? 마이너스 a가 2가 된 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문제 조건을 잘 만족하는가? 되지. 왜?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면 실제 x에 a에 마이너스 2 넣고 정리하면 최소값이, 최대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 조건을 잘 만족하니까 오케이. 그런 실수 a가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두 번째는 a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 등호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a,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0과 2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겼던지 아니면 뭐 이쪽이 더 처졌을 수도 있다. 맞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최대값은 네가 2일 때 생긴다는 거죠. 맞나요? 되겠어? a제곱 빼기 a가 2여야 한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제로니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주어진 범위에 2는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지만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따라서 2는 되는구나. 2는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주고. 자, 세 번째 범위는 a가 2보다 클 때입니다. 꼭지점이 2보다 크니까 2에서 최대. 네, 감소해서 아니 증가해서죠. F0이 최소여야 되는 거죠. 맞죠? 이번에는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 F2가 2여야 되겠다. 맞나요? 참고로 대입하실 때 여기 대입해서 전개하시는 것보다 첫 번째 완전제 없이 하기 전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당연히.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a가 되겠고 이게 2네요. 선생님 a가 2면 돼요. 하지만 a가 2보다 클 때 2인 거잖아. 너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알겠지? 어쨌든 a가 2일 때 되긴 됐던 건 너가 딱 걸려서 되는 거고 실제 니도 딱히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가 범위를 나눌 때 여기는 뺐고 넣었고 뺐잖아요. 얘는 해가 아닌 거지. 이 범위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이런 경우에는 네가 되고 저런 경우에는 넣을 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되는 게 없었고 최종적인 해는 뭐다?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2였을 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fx라는 2차 함수가 있었고 너를 일단 첫 번째 완전 제곱식골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먼저예요. 왜? 언제 최대 최소인지 일단 대충의 감을 잡아야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을 거고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생겼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라는 것이 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따져야 되니까 이 꼭지점이 a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 즉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아니면 없는데 더 커서 없을 때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왜 0과 2냐? x의 범위가 0과 2니까 a가 저 안에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0과 2 사이라는 범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나눠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최대값은 너는 여기서 생기는구나. 너는 여기서 생기는구나. 너는 그냥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온 겁니다. 되겠죠? 이해 잘 됐어요? 자, 그 다음 예제 4번인데요. 이야, 이거 뭐야, 이게 4번.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생겼네. 이건 몇 차 함수? 4차 함수죠? 4차 함수는 수학2에서나 배우는데? 아니, 미친. 4차 함수를 벌써부터 이렇게 내면 어떡해? 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식을 좀 조작하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4번 또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3번과 4번 둘 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지? 0과 3 사이에서 와, 근데 선생님 뭐 자주 나온다 하셨는데 이거 뭐 3차 함수 아니 4차 함수인데요? 야, 이걸 어떻게 풀지? 큰일 났다 우리 맞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진짜 4차 함수라면 당연히 풀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실력으로는 못 풀겠죠. 4차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다 맞지? 그래서 얘는 근데 대신에 비슷한 모양 있잖아. 우리가 인수분해라든지 다항식 전개할 때 많이 써왔던 방식인데 치환하는 거죠. 오, 좋아요. 치환이에요. 근데 치환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때려박아야 됩니다. 치환하면 범위를 설정한다. 알겠지? 항상 언제? 항상. 옛날에 왜 안 했냐? 그냥 실수 전체라서 따로 그냥 할 필요가 없을 때라서 안 했는데 지금은 왜 범위를 설정해야 되냐면 누굴 치환할지는 어느 정도 명확해요.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 그에 따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야. 맞지? 지금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치환해서 간단하게 저 식은 t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야. 맞지? 이게 사실 나중에 되면 수학하에서 함수 배우거든? 함수 배울 때 이게 합성함수라고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 잘 봐. 이런 거야. x가 막 바뀌어. x가 0, 0.5, 0.8, 1 이렇게 막 바뀌어. 그에 따라 x의 값도 바뀌면 t의 값도 바뀌겠죠. x 값이 바뀌면 t의 값이 바뀌는데 그 t의 값이 정해질 때마다 y의 값도 바뀌잖아. 그지? x의 값에 범위가 생겼으니까 t에도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야 돼.
t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t가 아무 숫자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t는 100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란 얘기예요. t가 마이너스 50인 건 불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t에도 범위라는 게 있어. 그 t의 범위를 먼저 구해와야 되고 그 t의 범위를 이용해서 y의 최대치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은 이렇다. x의 범위가 제일 먼저였고요. 근데 x가 변하면 t도 변해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x의 범위에 따라서 t의 범위를 구해와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야. 아, y의 범위는 어떻겠구나 하고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t의 범위를 찾아오자. x가 0과 3이었을 때. 이거 t는 x에 대한 2차 함수죠. 쉽게 말하면. 맞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이거 바꿔봤는데 괜찮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2. 항상 그래프를 그려. 항상. 이거 그냥 나 좀 그래프 좀 그릴 줄 알아. 나 좀 쳐 해가지고 대충 하면 안 돼. 항상 그려서 0일 때는 3이었군요. 1일 때는 2였고요. 그래프가 쭉 가다 커져서 3일 때는 3을 대입하시면 6을 지납니다. 라는 걸 확인해 온 거야. 그럼 자, 균아, 요거 2가 제일 작은 값이죠. 6은 제일 큰 값이다. 맞지? 자, 그래서 t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가 되는 겁니다. t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2 이상 6 이하에서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겠죠. 됐죠? 네. 2 이상 6 이하에서 y의 범위도 구하러 가자. 대충 치환해놓고 y는 t-1이잖아요. 딱 보면 맞지? 쌤 이거 엄청 쉽네요. y는 t-1이네요. 따라서 t가 1일 때 0이 최소값이겠군요?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x가 바뀌면 그에 따라 t도 바뀌고 그에 맞춰서 t의 범위, y의 범위를 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t의 1 넣으면 0이네요. 최소값 0!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지? t의 범위 어디야? 2 이상 6이합니다. 사실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 그려보시면 1,0이어야 되는데 실제 그래프는 어디서? 2부터 6까지 해서 그려져야 되니까 2를 넣었을 때 1이 6을 넣었을 때 35가 아니죠 25죠. 25가 최대값이 되는 여기에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따라서 똑같아. y에도 범위가 있는 거야. 1 이상 25라는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는인데 이게 화면으로 보면 되게 빼기 같네. 그래서 m은 1이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은 1이다. 그 다음 최대값은 25다. 이렇게 최대 최소를 주어진 범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충 쓱 보고 이거 0에서 최소네. 최대는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고 그 x의 범위를 해석해 보면 t의 범위도 구할 수 있었고 그걸 보고 y의 범위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되겠죠? 다음은 예제 5번인데요. 이거 좀 지울게요. 참 이거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니 한 번씩?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나? 신사고 김동욱이라고 제 채널이요. 유튜브. 혹시나 진짜로 나중에 보시고 왜냐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오늘 들었던 문제인데 특히 예제 3번 4번 특히 4번 애들이 범위만 좀 신경 쓰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좀 할만해 하거든. 이 유형을 되게 어려워해. 그냥 교육과정상 실제 함수의 정의역 공역 이런 약간 어려운 내용들을 뒤에 2단 수학 하에서 또 배우긴 하거든. 한번 하고 다시 들으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데 처음 배우면 이게 생각이 엄청 어려운 게 x가 그래서 a보다 왜 작고 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면서 또 문제를 두세 번 더 풀어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예제 5번.
예제 5번은 함수이긴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그냥 모르는 개수가 변수가 2개인 거야. 변한 애가 2개인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7인데요. x도 x대로 완전제곱식, y도 y대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2차 함수가 2개가 섞여 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너는 일단 6이 필요하죠? 아니 9가 필요하죠? 그럼 9를 다시 빼주고 2로 묶어내면 y제곱 더하기 2y인데 그럼 1이 더 있어야 완전제곱식인데 1 필요 없으니까 하나 빼주고 더하기 7. 앞에 있는 덩어리가 x-3의 제곱이다. 요만큼을 묶어서 잘 써주면 더하기 2배 y 더하기 1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빼기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까지 이해되나? 네. 응. 그럼 봐봐. 언제 이 함수, 이 식은 최소값을 가질까? 너가 항상 0 이상이지. 너도 항상 0 이상이니까 네가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4인 거야. 언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함수라고 한다면 뭐 z는 뭐다 이렇게 함수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x와 y에 관한 함수니까 f, x, y는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함수의 일종이야. 알겠지? 이런 식도 어쨌든 x, y에 대한 최대 최소 표준형꼴로 정리해서 너 언제 최대구나 언제 최소구나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아니 이번엔 6i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냐? 그럼 뭐 마이너스가 많은 거죠. 일단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죠?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6i죠? 그럼 똑같아. 마이너스가 있다 뿐이지 너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 그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마이너스 9고 빼기 12 마이너스로 묶어서 줄게. 요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는 잠깐 뒤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9 마이너스 12인 거죠.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0 이하죠. 너도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0 이하죠. 따라서 이 값이 1이므로 1이랑 음수인 애들 더했으니까 제일 클 때는 1이다. 언제? x가 마이너스 2, y가 3이라서 0 더하기 0 될 때 얘가 제일 큰 값 1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어차피 나머지 다른 x, y에 숫자를 넣어버리면 값이 뭐 음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죠? 쌤 또 지금 머리가 엄청 긴데 하균이도 머리가 엄청 길군요. 우리 어떡하냐? 언제 머리 자르지? 이거 자른 거예요. 진짜 나도 자르고 싶어. 거의 안 자르긴 했는데. 나도. 자른 거라고? 네. 언제? 저번 금요일에.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이 들었었구만. 월요일에 왔는데 좀 바뀌긴 했더라. 길이 자체는 별로 안 변했는데 이게 원래 이게 휙휙 근데 벌써 다 풀렸어. 그러니까 휙휙 넘어갔던 애들이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 그래갖고 뭐 정리를 했나? 아니면 오늘 그냥 드라이를 좀 잘했나? 이 생각만 했습니다. 길이를 거의 안 변했길래 안 잘랐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도 잘라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자르러 갈 시간도 없네요. 이건 진짜입니다. 유일하게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비었고 토요일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정도 비어있는데 그때가 비었다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거기는 미용실도 미용실도 다 문 닫잖아.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전인데 12시까지 와야 돼. 보강이 있어가지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미용실 보통 10시나 10시 반쯤 돼야 문 열잖아. 가기가 너무 애매해. 그냥 특강 끝나고 자르긴 할 건데 너무 깁니다 지금 저도. 빨리 자를걸. 저번에 한번 잘랐는데 짧게 자를 걸 그랬나? 괜히 길러가지고. 이렇게 이거 계속 길러볼까? 자, 이번에는 자,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쟤는 x, y가 서로 아무거나 가져도 돼. 그러니까 마치 하균이랑 나인 거야. 쌤이 좋아하는 숫자가 3이든 5든 뭐 6이든 하균이가 좋아하는 숫자랑 아무 관계 없겠죠? 그러니까 x가 3을 가지든 y가 1을 가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x가 100 하고 싶을 때 y가 마이너스 300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x, y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x가 1이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고 x가 4면 y는 마이너스 11이어야 되는 거고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야. x랑 y에는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A와 어떤 사람 B의 나이다 이러면 아무 상관없잖아. 어떤 사람은 3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살일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근데 둘이 3살 차이 나는 형제다. 무조건 3살 차이 나야 되잖아. 한 명은 30살이고 한 명은 5살이다. 이럴 뿐, 야 33살 차이가 안 나잖아 니들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XY의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지? 조금 이게 약간 유식해 보이게 말하면 이거 과학 시간에도 쓰잖아요. 너는 XY 계수가 독립이라고 표현한다. 독립. 서로 이제 독립이다. 관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제 변하는 숫자니까 독립 변수라고 표현해. 여기서는 y가 x에 종속돼 있든 x가 y에 종속돼 있든 xy는 서로 종속돼 있다.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사실 몰라도 되는 기호인데 그냥 있어 보이니까 한번 들어봤습니다. 독립이라는 아이디어, 독립이라는 개념을 이해해두면 사실 좋긴 할 것 같아요. 독립이다. 우리 둘은 상관없다. 내가 변하든 말든 너는 아무거나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내가 변하면 너는 나한테 맞춰서 변해야 돼.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치 xy 두 개의 문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y가 x에 맞춰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대입해 주시면 뭐가 된다? 그냥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x에 대한 하나의 2차식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전개를 해주면 이거 4x제곱이니까 6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9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죠. 물론 이 함수는 y는 이라고 할 수는 없지. x가 y에 관한 함수인데 애초에 시작은 x와 y에 관한 함수인데 y라는 변수는 종속이니까 x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x로 바꿔서 풀면 뭐 덜 어렵잖아. 문자가 줄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값은 뭐 그냥 fxy에서 fx라는 걸로 줄어들었죠. y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너도 하나의 2차 함수잖아. x에 대한. 맞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자. 바로 해볼게. 1 빼고 1 더하면 되겠죠? 6배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9니까 3. 따라서 얘는 뭐 x의 범위에 따로 제한은 없었죠. 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2보다 크다라든지 이런 말은 없었잖아. xy가 양수란 이런 말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충분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3이라는 최소값 가지겠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되겠죠? 요게 조금 난이도 있는 다른 문자들 이용해서 표현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난이도는 3번, 4번이 제일 어렵죠. 그죠? 3번, 4번은 한번 할 수 있으면 오답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다시 풀어보면서 그 밑에 유제 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한 유형이었습니다. 5번, 6번이야. 그냥 새로운 변수 2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건데 그냥 그것만 좀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7번은 함수의 활용인데 이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함수의 활용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1차나 연립 방정식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
생각이 2차 함수가 활용되는 2차 방식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오히려 1차 때가 더 어려워. 1차 때 예를 들어 뭐 소금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거속시 있죠. 거리, 속력, 시간 표현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와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렵고, 2차는 기껏 해봤자 맨날 도형밖에 안 나옵니다. 넓이가 2차식이니까 넓이 나오고,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생각으로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길이가 20cm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20cm. 그럼 둘레가 20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상황을 잘 이해해보자. 둘레의 길이가 20으로 일정. 그럼 내가 한 세로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세로의 길이는 10-x다. 문자를 하나 줄여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문자를 괜히 두 개씩이나 쓸 필요는 없겠죠. 가능하면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로 하려면 단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쌤이 가로를 x라고 했으니까 10-x라는 세로보다는 길거나 같다. 즉 x가 5 이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10보다 작을 수는 없죠. 클 수는 없죠. x가 10이면 네가 음수가 되잖아.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5와 10 사이가 x의 범위인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직사각형 넓이라는 건 s라는 함수다라고 보면 이 s라는 함수는 뭐냐? 가로의 길이 x와 세로의 길이 10-x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럼 균 C -x 제곱 더하기 10x니까 이거 뭐야? 2차 함수네?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요, x-5의 제곱 더하기 25니까 x는 5에서 최대값 25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25고,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가로가 몇 cm? 5cm 맞죠? 그때 세로도 얼마야? 똑같은 5cm죠. 가로 세로가 5로 똑같을 때 넓이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뭐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또 설명을 하려고요. 규나, 요거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교점이 뭐야? 근이. x축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 0을 지나고, 그지? 10,0을 지나는데 그 와중에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해야 되겠죠. 우리 대칭축 언제 생긴다는 거 알았지? 두 개의 근의 중점이 축이죠. 맞죠?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맞나요? 0과 10의 중점은 5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x가 5였을 때 5 곱하기 10 빼기 5 해서 25라는 최대값이 되는구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개의 근을 알면 대칭축은 중간에 있을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남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개해서 다시 표준형 바꿀 때 슥슥 찍 대입하면 되겠네 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이참수가? 에이, 이건 점 두 개 그려갖고 찍 그으면 돼. 잘 그리는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찍 그어놓고 점 띡띡 하면 돼. 힌트를 하나 드리면 애들이 그릴 때 3이랑 6 지나야지 하고 그리면, 봐봐, 저도 나 잘하네. 나 역시 쌤쯤 되니까 잘하잖아. 네, 이거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3이랑 6이구나 하면 되잖아. 원래 그림 그릴 때는 어려운 것부터 그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 문제까지 쭉 풀어보면 되는데, 일단 오늘 유제가 좀 많아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좀 많아서 연습 겸 넣어놨는데, 자, 이거 실제 몇 년 전까지 2, 3년 전만 해도 중3 때 있었던 내용이야.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3 때는 물론 기본적인 1번, 2번 같은 거밖에 안 냈었어. 범위가 이렇게 막 다양한 것까지는 잘 안 냈다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의 차이는 범위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야. 범위가 뭐 1부터 3까지일 때 구해라. 특히 예제 3번이랑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지금 딱 하기엔 살짝 넘는 내용이긴라면 또 넘는 내용이지만 제일 중요한 유형들이니까 예제 3번, 4번은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풀어보자.